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일까? 왜 저 사람은 저토록 운이 좋을까? 사람들은 성공을 운이나 쉬운 탓으로 돌리지만 내 평생을 걸고 장담하건대 운이란 건 준비된 행동이 불러오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 두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아니 스물도 되기 전부터 이놈의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삶을 일구는 일은 땅을 파는 일이나 배를 만드는 일보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이 10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자본은 눈에 보이지만 사람의 속내는 보이지 않으니 오늘 내가 여러분께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땀 흘려 쌓아 올린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가진 이들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든 동업자라는 가면을 쓰든 결국 여러분의 정신과 재산을 갉아먹는 인생의 해충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 불행을 축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강변의 모래를 보십시오. 모래는 흘러가지만 시멘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모래처럼 흘려보내야 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시멘트처럼 붙잡아 두어 스스로 불행의 탑을 쌓습니다. 나는 불행해. 세상이 나만 괴롭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있어 보십시오. 그 불행의 냄새와 기운이 여러분의 성공 의지까지 잠식해 들어올 겁니다. 내가 젊은 시절 쌀가게 배달을 할 때 만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으나 늘 이번 생은 이미 틀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는 대신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는 늘 과거의 희생자로 살았지 미래의 개척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곁에 있던 이들의 에너지까지 빨아들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행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과는 그 어떤 사업도 인연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불행을 자꾸 축적하는 자는 결국 인연을 쌓지 못하고 홀로 무너집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마저도 자신의 불행을 증명하는 도구로 쓸 뿐입니다. 이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쌓은 불행의 탑에 함께 갇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불행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늘 하지 않은 이유만 쌓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인연은 불행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볼까를 외치는 행동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여러분의 땀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동료입니다.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 그 2번째 특징은 바로 변심을 일삼는 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덧없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봐 해봤어? 를 외치며 온몸을 던져 사업을 밀어붙여도 내 옆에 선 동료가 순간마다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 모든 노력은 모래성이 됩니다. 나는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약과 악수를 경험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황이 조금 불리해지면 눈빛이 변하고 혀가 바뀌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를 외치며 자신의 변명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이 아니라 이익에만 복종합니다. 이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들의 의리도 함께 쓸려나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변심은 치명적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동창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떼었을 때 나는 돈을 잃은 슬픔보다 믿음이 깨진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가장 공공할 때와 가장 성공했을 때 그의 태도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과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과 관련된 관계에서 변심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등을 찌를 확률이 100%입니다. 그들은 돈 자체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번째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자, 혹자는 내가 돈만 아는 구두쇠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버는 일만큼 돈을 아끼는 일도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과 땀과 시간을 쏟았는지 알기에 그 돈을 허투루 쓰는 것은 스스로의 노동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헤프게 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후자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들은 돈 거래를 인간적인 관계라는 미명하에 희석시키려 합니다.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지냐며 합리화하지만 돈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곧 상대방의 노력과 시간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과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도우라. 만약 내가 그 돈을 줌으로써 가난해질 지경에 이른다면 그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습니다. 돈 거래 때문에 사람을 잃고 결국 재산마저 잃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규율이 없습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약속도 가볍게 여기고 책임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은 풍랑이 몰아쳐도 변함없는 닷을 내릴 수 있는 확고한 인격입니다. 변심하는 자와 돈을 하찮게 여기는 자를 걸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과 정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 철학입니다. 그들을 친구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영혼이 가벼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 그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이유만 찾는 자입니다. 내가 현대건설을 일으켜 세울 때,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할 때마다 세상은 수많은 이유와 불가능을 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기술이 부족하다. 자본이 없다. 해외 선진국도 못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문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포장하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문제가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산이 높으면 깎는 방법을 찾았고 강이 깊으면 메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문제를 수집하고 분석만 할 뿐 결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자처럼 완벽한 이론과 논리를 들이대며 모든 일에 태클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들은 실패의 시나리오를 짜는 데는 귀신이지만 성공을 위해 첫발을 떼는 일에는 주저합니다. 이들은 결국 남의 실천을 질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남이 성공하면 배 아프고 남이 실패하면 내가 뭘 했어? 라며 쾌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옆에서 끊임없이 의심과 냉소를 불어넣어 여러분의 실행력을 갉아먹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의 산물입니다. 나는 늘 행동의 숭배자였습니다. 오로지 땅을 파고 쇠를 깎고 시멘트를 부어넣는 실제 행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유만 찾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시행착오를 피할 뻔한 헛된 지식뿐입니다. 그 지식은 결국 용기를 꺾고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비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나는 무척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한다는 이유에 갇히지 않으려고 상경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서울 물가는 비싸다, 나는 학력이 낮다, 부잣집 아들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만 갇혀 있었다면 오늘의 현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인생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유가 많아질수록 행동은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지합니다. 도전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유만 찾는 자들은 그 두려움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 바로 실천하는 단순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도 질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책임은 실패할지라도 해보겠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절대 이유만 찾는 자에게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비전을 듣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10가지 목록을 만들어줄 것이며 결국 여러분의 발을 묶어둘 것입니다. 그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3가지 부류, 즉 불행을 축적하는 자, 변심을 일삼고 돈을 하찮게 여기는 자, 그리고 이유만 찾고
행동을 숭배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걸러내는 일은 마치 흙 속에서 보석을 가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인연은 때로는 자산이지만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부채가 됩니다. 나는 평생을 수많은 고난과 파산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은 언제나 풍전등화였고 밤새도록 시멘트 포대 위에서 잠을 청하던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는 모두가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진정한 동료인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금이 막히고 일이 꼬여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둘씩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심지어 나를 비난하거나 재산을 탐내는 이들까지 나타납니다. 진정한 인연은 고난 속에서만 그 무게를 증명합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계산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주영이라는 인간의 됨됨이를 믿어준 소수 중의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고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더 처절하게 일했습니다. 인연의 무게를 이야기할 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변함없는 인연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족에게 돈을 벌어주는 가장이기 이전에 도전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내가 바다를 메우고 사막에 공장을 지을 때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나의 아내와 자식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외부의 냉소와 조롱에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쌓을 수 있지만 정신은 쌓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도 변심을 일삼거나 불행을 축적하거나 이유만 찾는 이가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칙이 무너진다면 멀리서 찾는 인연은 더더욱 희망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인연을 분별하는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도 나를 떠나지 않을 믿음을 가졌는가? 이 사람이 나의 도전에 해보자는 단순한 한마디를 던져줄 용기를 가졌는가? 복잡한 계산, 현란한 말재주, 임기응변의 변심이 아니라 단순하고 우직한 믿음만이 험난한 개척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질문이 됩니다. 그들을 걸러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변함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불행을 쌓는 자, 변심하는 자, 이유만 찾는 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는 가난에 가장 질기고 끈적한 씨앗입니다. 이들은 시도하기도 전에 안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무장하고 남의 성공을 운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의 정신 속에는 나는 노력해도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깊은 열등감과 체념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개척하겠다는 도전과 불굴의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재능이나 자본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패배주의자들은 그 배짱 자체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안정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전자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내가 500원짜리 지폐와 100원짜리 달러를 가지고 조선소 건설을 위해 유럽 은행가들을 찾아다녔을 때 수많은 이들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동양의 농부가 뭘 안다고 배를 만드냐. 그들의 눈에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빈약함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패배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장애물만을 숭배할 뿐 미래의 비전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왜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는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돈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쏟아부은 노동과 시간 그리고 책임감의 응축물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 거푸집을 만들고 혹한 속에서 용접을 하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릎 꿇었던 그 모든 행동의 신성한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의 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나의 신성한 시간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돈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는 돈을 경멸합니다. 돈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정직한 땀과 노력을 존중한다는 뜻이며 그것을 사용하는데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 싸움에서 도망치도록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포기해. 내 잘못이 아니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들의 속삭임은 달콤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도전 의지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도난당하게 만듭니다. 나는 언제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유가 10가지면 할 수 있는 방법 100가지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패배주의를 이겨내고 성공을 일군 단순한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안 되라는 이유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보자라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이는 불행을 축적하는 자의 뿌리이자 행동하지 못하는 자의 병폐이며 변심하는 자의 비겁한 도피처입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세상의 모든 실패와 고난을 나라는 존재가 특별히 불운해서 당한 것처럼 합리화합니다. 나는 너무 착해서 당했어. 나는 운이 없어서 실패했어. 이들은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며 남들의 동정과 위로를 구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나는 단언컨대 자기 연민만큼 성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감정은 없다고 믿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봐, 문제가 생겼다면 네가 해봤으니 네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이것이 나의 철학이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 방파제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심하다고 원망할 시간에 삽을 들고 다시 쌓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서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나를 도운 사람은 자신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떠나간 사람들은 당신은 너무 무모하다며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핵심에는 실패했을 때 남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기 연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절대 도전이라는 단어와 친해질 수 없습니다. 도전은 실패를 수반하며 실패는 책임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자기 연민이 강한 이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닌 자신의 노력하는 과정만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노력의 과정을 칭찬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결과를 요구하는 냉혹한 개척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함께 해야 할 위대한 인연은 성공했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보다 실패했을 때도 이 고통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말하며 묵묵히 삽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행동가들입니다. 자기 연민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옆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동정을 요구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여러분의 정신력마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자기 연민은 포기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품고 사는 사람과는 단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키고 기업가 정신, 즉 불가능은 없다는 개척 정신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규율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부류는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로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포장으로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숨깁니다. 이들은 늘 누구를 안다, 어디를 다녀왔다, 엄청난 계획이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인맥 지도와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시도만 무성할 뿐 끝맺음이 없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단순함입니다. 나는 복잡한 이론이나 장황한 연설을 싫어했습니다. 배고프니 밥 먹자처럼, 문제 있으니 해결하자, 돈 없으니 벌자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행동이 멈춥니다. 복잡한 계획은 결국 실천하지 않을 이유만 늘릴 뿐입니다. 내가 쌀가게를 할 때 배달 사고가 나면 주인에게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쌀포대가 터졌으면 터졌다, 돈을 잃었으면 잃었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단순함과 책임감이 나에 대한 믿음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포장하고 실패를 복잡한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의 삶에는 책임의 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일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도 깊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화려한 이름이나 복잡한 인맥이 아니라 단순하고 우직한 실체, 즉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인연은 말보다 땀을 더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 뒤에 붙는 거창한 타이틀이나 학위, 인맥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자신의 분야에서 삽을 들고 시멘트를 부어넣은 실제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귀만 번지르르한 소리로 가득 찰 뿐 삶의 실제적인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성공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목표를 정하고 우직하게 행동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무시하고 이름과 포장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를 더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을 보며 운이 좋았다, 시대가 잘 맞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나는 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단 1%라도 더 나은 행동을 했는지, 단 1g이라도 더 강한 책임감을 가졌는지를 물었습니다.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 그들을 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제의 나에 안주하고 오늘의 나를 합리화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불행을 축적하는 자는 괜찮아, 너만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라며 현실에 안주하게 합니다. 변심을 일삼는 자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지라며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이유만 찾는 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무리하지 말라며 도전을 멈추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부는 돈의 양이 아닙니다. 부는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정신의 축적입니다. 내가 조선소를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서산 간척지 공사를 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제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성장 행위였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모래알일 뿐입니다. 반면 성장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 올리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인연은 여러분이 나태해질 때 따끔하게 질책하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독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다음 목표를 향해 삽을 들고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동반자는 여러분의 현실을 칭찬하는 대신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멈추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인간도 성장을 멈추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멈춤을 유혹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업의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안주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며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멈춤이 아닌 전진의 추진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인연은 단언컨대 독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늘 멀리했던 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허례허식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체는 없고 이름만 있는 사람들의 확장판입니다. 그들은 행동의 본질보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집착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알맹이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허례허식을 좇는 이들은 불필요한 의전, 복잡한 회의 절차, 화려한 사무실, 거칠애뿐인 인맥 관리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떻게 보였는가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현대그룹을 일으킬 때 내 무기는 화려한 사무실이나 값비싼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내 무기는 맨주먹과 땀이었습니다. 나는 건설 현장의 흙먼지를 털어내고 곧바로 정부 청사에 들어가 협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려 들 때 나는 그들의 복잡한 이론 대신 우리가 해낸 결과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실체로 맞섰습니다. 서산 간척지 공사 때 유조선을 가라앉혀 물길을 막는다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수많은 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 절차가 복잡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공식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단순했습니다. 물길을 막아야 한다, 막을 수 있다. 허례허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단순한 문제 해결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석대로 해야 한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규율의 감옥에 가둡니다. 이는 결국 창조적인 도전을 방해하고 시대의 개척자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허례허식은 그 단순함을 가리는 두꺼운 안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화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자랑이나 남의 시선에만 집중합니까? 진정한 친구와 동료는 거치레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함께 땀 흘릴 때 서로의 책임감과 불굴의 의지라는 알맹이만을 볼 뿐입니다. 허례허식을 좇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까지도 껍데기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게 포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실천하는 맨주먹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 모든 악덕의 근원에는 나태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불행을 축적하는 것도, 변심을 일삼는 것도, 이유만 찾는 것도 모두 힘들게 일하기 싫다는 나태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나태한 자들이 가장 교활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들은 일만 하는 것은 어리석다, 워라밸이 중요하다, 적당히 해야지 병 걸린다는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자신의 게으름을 포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며 우월감을 표출합니다. 나는 평생을 노동의 숭고함을 믿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가 삽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념을 현실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노동의 결실에서 옵니다. 고통 없이 얻은 것은 가볍게 사라집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왜 위험한가? 그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돈은 공짜로 얻을 수 있거나 남에게 빌려도 되는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휩싸이면 인간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모레로 미루며 결국 자신이 정한 목표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늘 다음에 언젠가를 외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행동가들의 몫이며 나태함은 영원히 내일을 찾는 자들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인연은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명함이나 학위보다 믿음직한 실체입니다. 나태함을 논리로 포장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논리는 여러분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도록 세뇌할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이 싸움터에서 나태함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동료를 찾으십시오. 그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불가능도 해보자는 단순한 외침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 그들의 행동은 표면적이지만 그들의 정신 깊은 곳에는 타인의 비전을 조롱하는 습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큰 꿈을 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수많은 도전을 선언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산난 방조제 미친 짓이다. 유조선을 침몰시킨다고 제정신인가? 그들은 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늘 남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고 냉소적인 말로 그 꿈을 짓밟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공이 그들의 나태함과 패배주의를 증명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해낼수록 그들은 자신이 안주했던 삶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깨닫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개척자의 길은 본래 고독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신념과 싸워야 합니다. 그때 곁에 있는 인연은 나의 비전을 공유하거나 최소한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비전을 조롱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꿈을 꿀 때마다 현실의 차가운 벽을 들이대며 왜 그 꿈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만 늘어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실패한 사람들은 불가능을 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조롱하는 자는 결국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나는 내 꿈을 짓밟으려는 냉소적인 조롱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봐 안 될 이유만 찾지 말고 될 방법을 찾아 라고 외치며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일 시간에 여러분의 신념을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책임감도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함께 해야 할 인연은 우리의 꿈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단순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외의 모든 조롱과 냉소는 여러분의 삶에서 과감히 제거해야 할 잡초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 중에는 불행을 쌓는 자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성과에 취해 현재를 낭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잘나갔던 기억, 과거에 이룬 성공의 타이틀에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이미 결론난 소설과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오늘의 변화와 도전을 거부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강조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실패 방식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최고 기술이 내일의 구닥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를 짓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한 자들은 이 고통을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꼭대기에 올랐다고 착각하며 새로운 삽을 드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깁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방해가 됩니다. 왜 굳이 힘들게 새로운 것을 하려 하는가? 예전처럼 하던 대로만 해도 충분하다. 이들은 안정을 핑계로 여러분의 성장 엔진에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멈춘 성공입니다. 성공은 멈추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인연은 과거의 훈장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로 배웠고 무엇을 개척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성과에 기대어 사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안일함은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왕년애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삽을 들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 즉 불행을 쌓고 변심하며 이유만 찾고 과거에 취해 사는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을 현실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 역시 수많은 사업의 위기 앞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내가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두렵다는 감정은 이봐, 위험하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동하라는 신호일 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객관적인 현실로 둔갑시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될 거야. 이러다 모두 망할 거야.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공포를 마치 모두가 인정해야 할 진실처럼 주장합니다. 내가 영국 버클레이즈 은행의 회장을 만날 때 그들은 나에게 이미 완성된 조선소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신념을 보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나에게 당신에게 조선소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단지 여기에 있다며 울산의 모래사장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내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신념에 돈을 걸었습니다. 두려움을 현실이라 믿는 사람은 신념의 힘을 모릅니다. 신념은 곧 불가능이 없다는 의지이며 이 의지는 가장 강력한 자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신념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대는 공포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대에서 두려움을 현실이라 믿고 도망치는 자와 두려움을 딛고 한 걸음 내딛는 자로 나뉩니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동반자는 함께 두려워할지언정 이봐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현실이라 믿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이미 패배에 굴복했으며 그 패배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의지마저 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포기할 수 없는 개척지입니다. 불굴의 의지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 그들이 파국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기만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불행을 축적하는 자들이 나는 노력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이고 변심을 일삼는 자들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파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언제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현재의 빈약함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책임감에 투자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은 늘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건너뛰고 원칙을 무시하며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그들의 삶은 거짓말의 모래성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내가 현대건설을 키울 때 우리는 늘 가장 정직한 시공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함은 때로는 가장 느린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견고하게 성공을 쌓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남도 속입니다. 정직함이 없는 인연은 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져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도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가 바로 정직함과 책임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 뼈대를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뼈대가 무너지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결국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동료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의 달콤함 대신 진실의 고통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실체가 없습니다. 정직함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자본입니다. 여러분, 나는 쌀가게 배달부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의 14가지 특징을 말한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지키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불행을 축적하는 자, 변심을 일삼는 자, 이유만 찾는 자, 과거에 취하고 두려움을 현실이라 믿으며 자기 기만에 빠지는 자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질투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방해하며 결국 여러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패의 씨앗과 같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 오늘 지킨 약속, 오늘 이겨낸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시멘트가 됩니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인연 역시 여러분의 삶의 시멘트가 되도록 정직함과 행동력, 변함없는 신념을 보태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인생은 언제나 이봐 안 될 이유를 찾지 말고 될 방법을 찾아 나는 단순한 외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 철학을 믿지 않고 복잡한 변명과 냉소에 빠진 사람은 결코 개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멈춰야 할 이유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아가야 할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땀의 가치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책임감을 하찮게 여깁니까?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서 짐을 덜어내고 더 빠르게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개척 행위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기로 결정하는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가와 같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않는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삽을 들고 계십니까?